오늘의 이야기는 한 가정에서 벌어진 상속 갈등입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가장이 세상을 떠난 뒤 남겨진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그리고 앞으로의 돌봄을 누가 어떻게 책임질지에 관한 문제로 가족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똑같이 나누는 공평과 실제로 감당해온 부담 사이에서 이 가족은 어떤 답을 찾게 될까요? 오빠, 그날 형수한테서 전화 왔을 때부터 불안했어. 아버지가 연락이 안 된다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 말 듣고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 어제까지만 해도 퇴직금 나오면 제주도 다녀오자고 말씀하시던 분이셨는데 아직 49제도 안 지났는데 재산 정리를 바로 얘기하는 건 너무 빠른 거 아닌가 싶어. 은경아, 나도 이런 이야기 빨리 꺼내고 싶지 않았어. 근데 현실을 안 볼 수가 없잖아. 아버지 퇴직금, 보험금, 그리고 집 포함해서 대략 2억 정도 되는 거 맞지? 장례비 먼저 내가 냈고 병원 오가며 쓴 비용들 영수증도 챙겨놨어. 그동안 투석, 응급실, 간병인 구하는 일, 이런 건 거의 내가 도맡았다는 거 너도 알지 않냐? 은경아, 성호가 고생 많이 한 건 사실이야. 밤중에도 병원 다녀오고 회사 일이랑 병행하느라 얼굴이 반쪽이 됐더라. 내가 도운 것도 알지만 성호가 실제로 감당한 게 많았어. 어머니, 저도 모르는 척한 적 없어요. 매달 생활비 보탰고 아버지 수술할 때는 제 적금도 깼어요. 저는 결혼했다는 이유로 늘 한 발 뒤에 서 있는 사람처럼 취급받는 게 너무 속상해요. 저는 아버지의 딸이고 어머니의 딸이에요. 상속은 법적으로도 자녀에게 동등하게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을 아예 무시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법 얘기 나도 알아. 똑같이 나누자는 거지. 근데 앞으로의 문제는 어머니 병원 진료, 요양에 드는 비용, 집 관리, 명절 제사 준비 같은 실무는 결국 누가 할 건데. 내가 매달 교대 가능해. 거리가 있으니 주말만 맡겠다고 하면 평일은 누가 맡아. 현실적으로 보면 부담이 나한테 집중될 가능성이 커. 그럼 상속만 똑같이 나누는 게 정말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겠냐? 오빠가 그렇게 느끼는 건 이해해. 그래서 제안을 할게. 어머니 모시는 비용은 우리가 공동으로 분담하자. 간병이 필요하면 간병비를, 요양시설이 필요하면 요양원비를 우리가 똑같이 나누자. 일정은 교대로 맞고 상황상 물리적으로 어려운 때는 비용으로 보완하는 식으로. 그리고 집 관리나 제사 준비 같은 건 돌아가면서 하자. 그렇게 책임을 나누면 상속도 법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 말로만 약속하고 흐지부지 되는 걸 내가 많이 봤다. 너희 정말 지킬 수 있니? 성호는 지금까지 혼자 해왔잖니. 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다짐만이 아니라 실제로 나눠서 해야 한다. 엄마, 저도 말만 하려는 거 아니에요. 힘들었거든요. 회사 끝나고 병원 들르고 응급 상황 오면 밤에 뛰어가고 솔직히 버거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감당할 게 많을 텐데 그 부담까지 생각해서 상속을 얘기하자는 거였어요. 나도 내 몫을 하겠다고 확실히 말할게. 일정표를 미리 만들자. 예를 들어 1개월 단위로 돌보는 책임 구간을 정하고 갑작스러운 변수가 생기면 서로 교환하자. 대신 못 맞는 기간이 생기면 그 기간만큼의 비용을 정산하자. 그리고 간병비나 병원비는 공용 계좌를 만들어서 우리가 매달 같은 금액을 넣자. 영수증은 사진으로 공유하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자는 거면 얘기가 달라. 공용 계좌를 만들고 매달 일정액 자동이체로 넣는다면 실제 부담이 균등해지는 거니까. 제사 문제도 돌아가면서 준비하고 비용도 공용 계좌에서 처리하면 되겠다. 나는 내 아버지 제사만은 형식적으로 하고 싶지 않다. 준비하는 사람이 성의 없이 넘어가면 마음이 상할 것 같아. 돌아가면서 하되 제사상은 간소히 하더라도 정성껏 하자. 그리고 내가 몸이 더 약해지면 요양을 고민해야 할 때가 올 텐데 그때도 삿바 잡듯 싸우지 말고 미리 약속해라. 어머니, 제사 간소화와 정성 유지 둘 다 지키자. 돌아가면서 맡고 준비 과정과 비용은 서로 공유할게요. 그리고 요양 관련해서는 기준을 정하자. 의사 소견서와 어머니 의사 두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면 결정하는 걸로. 비용은 동일하게 나누고 입소 전후 정리할 일은 일정표에 따라 맞자. 좋아. 그럼 상속 얘기로 돌아가자. 유산은 법대로 3등분, 이건 확정으로 하자. 다만 앞으로 돌봄과 비용 분담을 명확히 적어두자. 공용 계좌, 일정표, 제사 순번,
예기치 못한 의료비 발생 시 긴급 분담 비율까지 문서로 써두면 좋겠다. 합의문을 쓰자. 오늘부터 적용하고 한 달 단위로 점검하자. 공용 계좌는 이번 주 안에 만들고 자동이체는 다음 달부터, 일정표는 이번 달 말까지 미리 짜서 공유하자. 그래, 너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해주니 마음이 좀 놓인다. 근데 은경아, 너도 알지? 성호가 그동안 한 걸 내가 다 기억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보탠 것도 고맙고, 내가 내 편, 성호 편 가르려던 건 아니다. 다만 그동안 실제로 움직인 걸 생각하니 마음이 기울었던 거야. 어머니, 이해해요. 저도 오빠한테 더 자주 연락하고 더 자주 움직였어야 했어. 제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뒤로 물러난 건 사실이니까. 앞으로는 다르게 할게. 나도 미안하다, 은경아. 너한테 늘 넌 안 했다고만 몰아붙였지. 내가 생활비 보탠 것도 수술비로 적금 깬 것도 속으로는 고맙다고 생각했어. 근데 말로는 잘못했네. 대화는 조금씩 구체화됩니다. 공평과 부담 사이에서 현실적인 균형을 찾는 과정은 언제나 어렵지만 서로가 실제로 무엇을 했고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말하는 순간 논쟁은 합의로 방향을 틉니다. 오빠, 집 문제도 얘기하자. 어머니께서 지금 사시는 집은 당분간 유지하자. 매매는 논외로 하고 유지 보수 비용은 공용 계좌에서 처리하자. 전기, 가스, 수도, 관리비 같은 고정비도 공용 계좌 자동이체로 묶자. 동의. 다만 큰 수리나 교체 같은 비정기 지출은 사전에 상의하고 결정하자. 예컨대 보일러 교체, 창호 공사 같은 건 3명 동의로. 예상 비용이 큰 건 2곳 이상 견적 받아서 고르자. 집은 지금 당장 손 떼고 싶은 생각 없다. 내 아버지와 함께 산 시간의 냄새가 아직 남아있거든. 다만 내가 혼자 지내기 버거워지면 방 하나 비워서 간병인 상주를 생각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런 결정도 미리 얘기해 두자. 그 부분은 의사 소견과 어머니 의사를 함께 반영하는 걸로 아까 얘기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자. 상주 간병이 필요하면 급여 범위, 교대 여부, 휴식 보장도 계약서에 넣고 비용은 동일 분담. 응. 그리고 혹시 내가 일정상 어머니와 병원에 동행 못하는 날이 생기면 내가 맡아줄 수 있지. 반대로 내가 어려우면 내가 맡고. 일정표를 촘촘히 짜서 서로 미리 알자. 알겠어. 연차 미리 잡아두고 필요하면 재택으로 조정해 볼게. 진료 예약도 공유하고 처방전이나 영수증은 사진으로 단톡방에 올리자. 오빠, 그런데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어. 그동안 오빠가 혼자 감당하던 시기에 혹시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거나 갚지 못한 비용이 남아 있어? 사실 있어. 급하게 응급 이송이 필요했던 날 카드 한도 다 쓰고 단기 대출 받았거든. 장례비 일부도 내 통장에서 먼저 나가서 다음 월급으로 겨우 메웠어. 아직 남은 게 조금 있어. 그건 공동 책임으로 정산하자. 그때는 우리가 체계를 못 만들었으니 오빠한테 임시로 집중된 부담이 생긴 거잖아. 영수증이나 내역 있으면 공유해줘. 공용 계좌 만든 다음에 3명이 똑같이 나누자. 그래야 맞다. 그때는 모두가 정신이 없었다. 내가 챙겨야 했는데 오히려 성호에게 떠넘긴 꼴이 됐구나. 미안하다, 아들아.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누구 탓하려고 한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가 되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은경아, 고맙다. 우리 셋 다 아직 상처가 남아있으니까 그걸 돈 얘기에 섞어서 던지면 서로 더 아파지는 것 같아. 그래서 체계로 가자는 거야. 감정 대신 기준, 오해 대신 공유. 갈등의 핵심은 종종 돈의 액수 자체가 아니라 인정받지 못한 수고와 보이지 않던 부담의 기억입니다. 그 기억을 숫자로 투명하게 바꾸는 순간 억울함은 다루기 쉬운 문제로 변합니다. 합의문 초안, 내가 한번 적어볼게. 1. 유산은 법정 비율에 따라 3등분. 2. 어머니 돌봄 의료 요양 주거 유지비는 공용 계좌에서 균등 분담. 3. 일정표에 따라 월 단위 교대, 불가 시 비용 보완. 4. 급작스러운 의료비는 사후 7일 내에 증빙 공유 후 동일 정산. 5. 제사 행사 준비는 순번제로 비용은 공용 계좌 사용. 6. 집의 큰 수리는 3명 합의로 결정. 7. 분쟁 시에는 가족회의를 소집, 결정은 만장일치 원칙. 8. 합의문은 분기마다 점검하고 필요시 수정. 좋아.
그리고 추가로 과거 발생한 장내 의료 간병 관련 개인 선지출 비용은 증빙 기준으로 동일 정산. 10. 공용 계좌 사용 내역은 매월 말에 정리해 공유. 11. 어머니의 의사는 모든 의사결정에서 최우선. 이렇게 넣자. 내 의사를 최우선으로 해준다니 고맙다. 그래도 너희가 너무 힘들어지는 방향은 원치 않는다. 각자 가정이 있고 일도 있지 않니? 서로 무리하지 말고 안 되는 건 솔직히 얘기해라. 엄마, 그래서 서로 보완하는 거예요. 내가 못할 때는 은경이가 못할 때는 내가. 비용은 늘 똑같이. 그렇게 하면 누구 한 사람만 지치지 않아요. 맞아.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다 지치면 그때는 외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쓰자. 방문 간호나 요양 도우미 같은 것들. 비용은 당연히 동일 분담. 합의는 이들의 언어를 바꾸어 놓습니다. 누가 더 했느냐에서 어떻게 나눌 것이냐로 기억의 공방에서 앞으로의 계획으로. 그리고 그 계획은 서로를 믿게 만드는 가장 손쉬운 약속이 됩니다. 오빠, 아버지 유품 정리 언제 할까? 엄마랑 같이 앉아서 천천히 보면 좋겠어. 서랍 속에 노트 하나 있던데 아버지가 병원 날짜랑 혈압 그리고 우리한테 하고 싶은 말 같은 걸 메모하신 것 같아. 그 노트? 내가 몇 장 읽다가 덮었어. 글씨가 자꾸 흐려져서. 아이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라. 서로 억울하다는 마음 품지 말아라. 그런 말들이 있었지. 내 아버지는 늘 그 얘기를 했거든. 돈은 살림을 돕는 도구일 뿐이라고. 그 말을 내가 제일 많이 들었는데도 정작 내가 제일 못 지킨 것 같네. 아버지가 내 어깨에 기대고 주무시던 날이 생각난다. 그날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수고했다고 하셨어. 그 말 한마디에 며칠을 버텼어. 나도 있어. 아버지가 퇴원하시던 날 병실 창밖 보면서 은경아, 너도 내 삶 챙겨라고 하셨어. 그래서 일에 매달리면서도 틈날 때마다 병원에 가려고 했는데 그게 항상 충분하진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오빠한테 더 미안했어. 그만 미안해하고 이제는 서로 고맙다고 하자. 내 아버지가 그걸 원하실 거야. 그리고 오늘 정한 약속 꼭 지켜다오.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뒤로 미루지 말고. 지킬게요, 엄마. 오늘 합의문은 내가 초안 쓰고 단톡방에 올릴게요. 은경이가 검토하고 엄마도 보시고. 사인은 이번 주말에 같이 합시다. 좋아. 공용 계좌는 내가 만들게. 공동 관리에 유리한 걸 찾아볼게. 일정표 같은 건 집에 있는 달력에 적어서 공유하자. 이제 남은 것은 실행입니다. 계획과 약속은 실천할 때 힘을 얻습니다. 이 가족이 오늘 만든 합의가 내일의 신뢰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성호야, 은경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부탁하마. 혹시 내가 기억이 흐려지거나 판단이 흐려질 때가 오면 서로 목소리를 낮추고 천천히 얘기해라. 서로 다그치지 말고 내가 이해할 수 있게 한 번 더 설명해다오. 엄마, 그 말도 합의문에 넣을게요. 중요한 결정은 서두르지 않고 하루 이틀 충분히 시간을 두고 설명하고 결정하기. 그리고 엄마가 원치 않으시면 어떤 결정도 강행하지 않기. 또 하나, 서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말은 자제하자. 고생을 비교하거나 돈으로 마음을 재단하는 말은 하지 말자. 대신 팩트를 공유하고 필요한 건 숫자로, 어려운 건 일정으로. 그래. 그 약속이면 충분하다.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너희 아버지가 오늘 얘기 들었으면 아마 고개 끄덕이면서 웃으셨을 거야. 그래, 그게 맞다고. 엄마, 은경아. 우리 셋이서 사진 한 장 찍자. 아버지 유품 정리할 때 이 사진을 첫 장에 넣자. 오늘 우리가 한 약속을 잊지 않도록. 좋아. 그리고 아버지 노트는 함께 읽자. 마지막 페이지에 뭔가 더 있을지도 몰라. 아버지가 늘 하시던 그 말 다시 듣고 싶어. 이 가족은 오늘 공평과 부담 사이에 다리를 놓았습니다. 모든 가정의 답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수고를 숫자로 공유하고 책임을 일정으로 나누고 마음을 말로 확인하려는 노력은 많은 갈등을 줄여줍니다. 상속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살아온 시간과 앞으로 살아갈 방식을 정하는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은경아, 고맙다. 내가 없었으면 나 혼자 계속 버티다 터졌을 거야. 오늘은 정말 고맙다. 오빠도 고마워. 오빠가 솔직하게 말해줘서 나도 용기 냈어. 우리 이제 같이 가자. 엄마 곁에서. 그래, 우리 이제 함께 가자. 서운했던 말은 잊고 오늘 약속만 기억하자. 내일 아침에 같이 아버지 산소에 가자. 내 아버지께
우리 잘 지내겠다고, 싸우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하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상속과 돌봄을 어떻게 나누고 계신가요? 공평과 부담, 둘 사이에서 여러분이 선택한 방식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누군가에게는 그 답이 큰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